여러분, 네. 유교걸, 유교보이 이런 신조어 들어보신 적 이거 있으신가요? 신조어예요? 이효리 씨가 하던 거 아니에요? 유거걸, 떼떼떼떼떼떼. 고가 아니라 교. 아, 교류. 유교결. 네. 유교결. 유교결 좀 나온 지 됐잖아요. 그러면. 네, 저는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요? 네네. 그럼 유교 사상에 깃든 뭐 남자 여자 얘기하는 약간 좀 거예요? 보수적인 사람을 말할 때 좀 유교걸, 유교보이 전 이런 처음 얘기 들어봅니다. 하잖아요. 저는 제 친구들이 제 얼굴이 본인이요? 유교결이라고. 얼굴이 약간 옛날 사람. 약간 전통적으로 생겼다, 제 얼굴이. 그래서 유교결 얼굴. 아니 저는 사실 유교걸, 유교보이 뭐 이런 말 좋아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네. 이제 약간 프리주디스가 있어요. 편견이 있는데 뭐냐면은 네. 뭐 그러면 아까 우리 강 아나운서가 얘기했듯이 좀 보수적인 사람, 네. 좀 뭔가 답답한 사람,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좋게 얘기하면 아주 예의가 바른 사람이고, 맞아요. 가정교육을 잘 받은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한 5년 전인가요? 소개팅이 이제 제가 소개팅이 거의 안 들어오는데 5년 전에 소개팅이 들어왔는데 그분께서 이제 저랑 만나기 전에 자기가 이제 유교걸이라는 거예요. 그게 괜찮으시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서요? 왜요? 좋은 거 예의 바르고 그런 가정교육도 잘 받으신 거 아닙니까? 좋죠. 그래서 이제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예, 저녁 9시가 되면 집에 아니 근데 가시고. 만나긴 만났는데 이제 손을 못 잡게 헤어졌어요. 유교걸. 네네. 그 네, 유교걸이더라고. 안타깝습니다. 보통 이렇게 유교라고 하면 이런 이미지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네, 어쩌면 이런 것들이 모두 유교에 대한 잘못된 편견은 아니었을지 지난 시간에 이어 네, 마크 피터슨 한국학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소개받은 마크 피터슨입니다. 네. 저는 지난번에 저 역사관계 네. 그 강의를 했고 간단히 소개했는데 65년도에 처음 한국에 왔어요. 저 65년 저 환갑 예. 한국에 온 지. 공부하기가 환갑돼요. 네. 나이는 발수인데요. 내년. 아, 산수연. 예. 네. 근데 사실은 나이 78살이에요. 네. 근데 한국 나이로 내년이면 80 그렇군요.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왔고 또 한국에 한 15년 살았어요. 네. 또 지금 미국 사는데 1년에 세네 5-6번 와요. 여러 강의나 세미나로. 네. 네. 또한 제가 한국 올 때는 학생 데리고 수학 여행 여러 번도 했고요. 네. 또한 교수 데리고 네. 저 수학 여행보다도 세미나 하고 답사 뭐 경주나 뭐 가고 나는 원래 선교 활동으로 왔고 네. 종교 관계는 여러 가지 주임 재미가 있습니다.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네. 그래요. 아니, 교수님이 근데 이제 학생들 데리고 한국에도 이렇게 자주 오신다고 했는데 조선 시대가 유교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유교 문화가 많이 묻어 있는 곳은 어디 쪽에 많습니까? 그 학생들한테 알려준다고 하면 서울에 어디로 갑니까? 문제는 유교는 한국에 많이 오해해요. 아, 오해가 많습니까? 오해가 많아요. 오. 또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은 점도 많이 있어요. 그래요? 오늘 그 관계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한국 사람들도 유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또 교수님은 미국 분이신데도 유교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는지도 궁금해요. 원래는 제가 유교는 한국 문화의 열쇠라고 생각했어요. 열쇠. 열쇠다. 한국을 이해하려면은 유교를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왜냐면은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한국은 유교적인 나라예요. 아주 정확하게 네. 여러 가지 면으로. 네네. 예, 근데 그것 때문에 한국의 유교를 공부하면은 한국 사람을 이해가 갈 거라 생각했어요. 네. 근데 지금 와서 아까 말씀하시듯이 유교를 모르는 사람 많아요. 네. 그보다도 유교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네, 그럴 수 한국 있죠. 사회에. 특히 네. 제사 지내기 싫어하는 분들 예, 많습니다. 많아요. 난 놀랐습니다. 근데 제 유튜브 채널 해요. 네. 우물 밖의 개구리 네. 유튜브 채널 하는데 그 댓글을 보니까 네.
난 깜짝 놀랐어요. 유교를 그만큼 싫어한 사람 꽤 있습니다. 선비까지 싫어한 거예요. 선비까지. 네, 선비는 좋은 거요. 선비를 미워할 거 하나도 없는데, 근데 게으른 양반, 게으른 지주 그런 걸 선비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는데, 오해하는 거죠. 근데 저 선비는 난 학자라고 생각해요. 네.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그 편협하게 생각하고 댓글 다는 분들한테는 우리 교수님이 상처 절대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젊은 사람들이 이제 유교에 대해서 이미지가 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되게 좋거든요. 저는 저는 예의 바르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강의 들으면 우리가 유교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희망이 있습니다. 다르게 생각하시기를 제가 희망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유교에 대해서 어떻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강연 박수로 한번 청해 주겠습니다. Let's go! 감사합니다. 유교를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은 먼저 유교의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역사를 좀 보기 전에 제가 결론으로 21세기의 유교 살아날 수가 있다면은 북의 사회하고 이혼해야 되는 거예요. 북의 네. 사회요? 북의 사회. 아버지 사회. 중심. 남자 아버지 중심에. 남자 중심으로 네. 아버지 계통으로 네. 이런 사고 방식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 남녀 평등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한국에 원래 남녀 평등한 제도가 있었어요. 예. 상속권, 상속 남녀 상속은 똑같이 했었어요. 오. 고려 시대 말고 조선 시대 중기 때까지 17세기 말 때까지는 평등 상속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보기에는 북의 사회하고 유교 사회하고 서로 손을 잡는 게 네. 서로 결혼한 지가 네. 한 400년밖에 안 됐습니다. 300년밖에. 3년밖에 안 된 결혼을 이혼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헤어질 때가 됐고. 이혼해야 되는 거예요. 북의 사회하고. 그러니까 요새는 한국서 유교를 싫어하는 사람이, 거절하는 사람이 아주 많죠. 많아요. 네. 대부분인지도 모르겠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유교는 안 좋고, 근데 유교를 오해하니까 그래요. 올바르게 이해한다면은 순유교를 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연구해 봅시다. 유교는 종교 중에 세계 위대한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수님, 부처님, 공자와 똑같이 아주 훌륭한 가르치는 사람들 아마 크게 세 사람은 아마 거기 들어갈 거예요. 또한 모하메드까지 라오츠까지 하면은 5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하는 말이 우리 인간에게 유리한 거예요. 유리한 것보다도 인간 만드는 거예요. 인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미국 사고 방식하고 달라요. 미국에는 독립 선언 때부터 토마스 제퍼슨은 인간은 다 똑같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근데 동양에서는 인간 되려고 하는 사고 방식이 있어요. 되려고. 네, 되려고. 네네. 재미있는 게 제가 사건 얘기 하나 할게요. 우리 학교에 화요일 11시에 채플 시간, 한국말로 채플 시간. 채플 시간, 네, 네. 채플 시간. 교회 관계, 네. 교회 얘기를. 또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유명한 사람을 풀어놓고 무슨 부총리 했던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좀 얘기를 좀 해요. 유명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총장님이 모두 다 체육관에 갑시다. 네. 말을 듣고 다 같이 갑시다. 근데 방송을 해요. 난 제 사무실에 일하면서 방송 들어요. 게을러서. 근데 우리 친구 이호남이라는 친구 계셨어요. 한국분. 그분은 맨날 가요. 그러니까 어느 때 유명한 사람 오니까 난 같이 가려고 같이 앉게 이렇게 같이 갑시다 했었는데 제가 선생님
매주 가죠. 네. 왜 가요? 난 그 사람이 순종한다고 기대했는데 안 해요. 그 사람이 사람 되려고. 사람 되려고 순종. 사람 되려고. 아주 크게 감동을 느꼈어요. 이게 사람 되려고. 그러니까 유교는 그거입니다. 사람 되려고 한 거예요. 네. 인간의 도리. 올바르게 유교를 이해한다면 저기 유교는 혀. 충, 인, 인. 인위예지, 인위예지 신. 신. 그런 거 다 있잖아요. 네. 훌륭한 가르침이에요. 네. 저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거요. 사실은. 또한 삼강오륜 상강오륜. 있죠. 또 사소삼경을 이것은 모두 유교이라고 좀 생각한 거요. 나는 철학보다도 유교의 집행, 실행 하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 철학보다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기독교가 예. 여러 파가 있습니다. 네. 예. 불교도 파가 있습니다. 예, 있죠. 저기 조계종, 대고종, 뭐 신각종, 뭐 젤리종 있어요. 이슬람도 시아도 있고 순위도 있잖아요. 그렇죠. 시아파, 순위파. 근데 유교는 파가 없어요. 재밌죠? 파는 없고. 근데 제가 오늘 파가 있다고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떤 파가 있는 거냐면은 시간별로 17세기 말 때까지는 유교 1, 17세기 이후로 유교 2. 그렇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유교 1은 삼국시대부터 17세기 말 때까지는 한 1500년 동안 유교가 있었어요. 그 유교는 평등한 유교였습니다. 근데 17세기 말서부터는 저기 남존여비, 남아선호. 네, 남자산호, 남아산호, 또한 여러 가지로 부계 사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 1, 유교 2를 알기 위해서 근거를 문서를 좀 보여주려고 해요. 유교 1 우리가 고전 유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그 이후로는 17세기 이후는 전통 유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어휘를 만들까 해요. 좋네요. 네. 딱 들으시네. 그러니까 또 하나는 유교 1은 한국식 유교입니다. 코리안 스타일. 그린 스타일. 네. 근데 중국식 유교는 사대주의. 사대주의의 유교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조선 말한 유교입니다. 이거 조선말. 좀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보여주려고. 나는 이 관계는 책 썼습니다. 네. 미국 말로 제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네. 또 저기 상을 받았어요. 연암상. 그때 저 책으로 발행했고요. 또한 한국말로 옮겼고 그 한자를 읽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어렵습니다. 무슨 사회에 유교. 뭐 유교 출. 사회 무슨 출인데? 네, 유교 사회의 창출. 재미있는 게 예. 이 책은 일초각의 유명한 출판사에 나온 책인데 최근에 새로 발행 아니하고 이북 해요. 이북. 이북. 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나 이북을 좀 살 수가 인터넷에서 있어요.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네. 그 이북의 표지가 달아줬어요. 어떻게? 한글로. 한글로. 또한 제가 출판사 이거 출판하고 나서 난 거기 방문했어요. 네. 잘 팔리는지 네. 물어보는데 뭐 괜찮게 팔다고 했는데 그들이 혹시나 관심이 있는지 모르지만 선생의 책은 마지막 표지에다가 한문하는 책입니다. 반문을 다시 한문을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 책을 한문에 반문. 반문을 다시 묻는다고. 다시. 한자로 한자로. 한문으로 네. 그 이후로 모든 표지는 한글로 한 거예요. 이거 99년도입니다. 99년도에.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한국의 한자 교육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한자 교육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자 교육해야 아주 어휘를 많이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문해력이 많이 떨어져요. 요즘. 네. 한국의 저기 고전 소설 가운데
홍길동이나 뭐 이런 곡 가운데 항상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요. 또 항상 그 영웅이 똑똑해요. 항상 하나 가르치면은 10개 안다. 네, 맞아요. 한자는 그래요. 하나 가르치면은 10개 단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겁니다. 네. 하여튼 난 책을 썼고요. 또한 유교화이라고 했었어요. 예. The Confucianization. 지금으로 봐서 틀린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유교화는 아니고 유교는 이미 있는 거요. 네. 지금 해석해 보니까 저 북의 사회화, 북의 사회로 옮긴 거요. 네. 유교화이라고 생각했다가 좀 아닙니다. 네,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문제는 한국의 유교는 17세기 이후의 유교 때문에 이 북의 사회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원유교로 원본의 유교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으면 깨끗해요. 남녀 관계는 또 평등한 겁니다. 양계로요? 네. 양계. 맞아요. 양계한 거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요. 여기는 7개 표시가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씩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네. 네. 족보, 또 개후 등록, 양자 하는 거. 양자 드리는 거. 양자 드리는 거. 또한 분재기, 상속관계. 또한 제사. 제사는 원래 윤행으로 했었어요. 돌아가면서 했었어요. 또 남아산업, 또한 장가 시집 가는 거, 또한 집성촌. 이 7가지를 해석해 볼 테니까 17세기 후 앞에와 뒤에 하고 달라요. 이거 모두. 그러니까 이것은 유교화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유교화 아니고 북의 사회에 생긴 거예요. 네. 오케이, 족보를 봅시다. 야, 족보. 여러분 족보 있어요 집에? 네. 다 있다고 해요. 가짜 족보일 수도 있을 것 본 같아요. 적은 없어요. 네. 뭐 가짜가 있긴 있지만 정확한 것도 있어요. 또 제가 역사가로 족보를 또 확인을 해야 돼요. 다른 족보에다가 실록에다가 다른 문서에다가 확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족보 양면은 좀 달라요. 오른쪽에는 지금 흔하게 요새의 족보입니다. 이것은 남자 기록에 남자의 아들의 아들 이렇게 하고 남선 여후 해요. 남자를 먼저 여자 후에. 아들 먼저 쓰고 딸 다음에 쓰는 거예요. 또한 아들의 기록은 후하게 딸의 기록은 사위만 넣고 되는 거예요. 지금 현대 족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왼쪽에는 한국의 초대 족보입니다. 한국의 초대 족보가 언제였을까요? 신라시대 안 해요. 고려시대 안 해요. 조선시대 초기 1476년 성화보이라고 해요. 성화는 명나라의 연호. 성화보 1476년 호인데 이거 보시면은 남선 여후 안 해요. 여기 보이는 거 모르지만은 자자녀 난 순서로 한 거요. 그냥 순서대로. 난 순서로. 평등이네, 평등. 평등하게. 평등하니까. 예. 또한 딸의 후손은 아들의 후손과 똑같이 후하게 씁니다. 다 써줬네요 밑에도. 네. 또 이런 족보는 아주 자세한 기록, 뭐뭐 벼슬, 뭐뭐 장관 이런 거 좀 아니하고 이름 날짜만 한 거요. 또 관계, 자손 이렇게 족보가 좀 달았어요. 또한 재미있는 게 조선 쪽이 때까지는 다른 족보 양식도 있었습니다. 아까 보여준 것이 이것은 위서부터 내리는 거요. 또 삼각형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근데 이것은 본인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간다. 역시 삼각형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좋은 학생 질문 하나 할게요. 고조 할아버지 있습니까?
고조 고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예, 네. 있습니까? 있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 네. 돌아가셨죠. 네, 근데 그렇죠. 있기는 있죠. 네. 있어요. 몇 명이에요? 호주 할아버지 네. 한 명. 한 명이지. 한 명이죠? 네. 여러 명. 여러 명. 몇 명? 2명. 네, 8명. 8명? 맞아요. 왜? 이 똑똑한 학생이야. 예. 네. 8명. 아버지, 어머니 둘 있잖아요. 네. 할아버지 몇 명 있어요? 둘. 둘. 그렇죠. 네. 할아버지, 할머니 둘이에요. 8명. 여러분은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하잖아요. 네. 이거 나쁜 말이에요. 난 싫어요. 똑같이. 난 딸밖에 없어요. 외할아버지네. 외할아버지 할 자격밖에 없어요. 싫어한다고. 네, 그냥 그게 싫다고 말이야. 예. 나는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네, 애기 날 보고 외할아버지라고 부르면 난 기분 나빠. 왜 그렇잖아. 맞죠? 예. 근데 요새는 한국 사회에 네.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잘 안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잘 안 해요. 맞죠? 네. 어떻게 하면은 뭐 방배동 할아버지, 맞아. 대구 할아버지. 수원 할아버지. 예, 맞아요. 그렇죠? 네. 네. 용산, 이것은 용산 평등하게 이것은 한국 사회의 부계 사회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럼 네. 미국은 그렇게 외할아버지 이런 개념이 있습니까? 없어요. 미국은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마이애미 할아버지. 네. 뭐 유타 할머니. 예. 근데 유타 할아버지 둘 다 유타 사시면 또 어떡해? 아버지 할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그렇게. 어머니 쪽, 아버지 쪽 이렇게 할아버지 해요. 예. 신기하네. 예. 재미있는 게도 할아버지 서로 간에 무슨 말 해요? 사돈이죠. 사돈. 네. 미국 말 사돈이라는 말 없어요. 로우인 father. Yeah, father-in-law. Yeah, father-in-law. My children's father-in-law.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히 사돈이라는 부를 말은 때는. 없어요. 없다. 사돈은 없다. 네,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저 한국에 사돈이라는 말이 있어서 이거 있어요. 이거 있는 거예요. 네.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 미국에 그 어색하니까 이 관계가 없어요. 말은 이거 없어요. 재밌죠. 예. 신기하다. 그러니까 거조 할아버지 8명. 8명.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둘, 중조 할아버지 4명. 맞아요. 네. 거조 할아버지 8명.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말로 family tree. family tree. 이렇게 나무 가지처럼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예. 한국에 이거 있었어요. 있었어요. 옛날에 부계 사회가 들어오기 전에 이것은 평등 족보예요. 양계. 양계. 네. 또한 양계라는 소리 하니까 아주 반가운 소리입니다. 박 선생 아주 똑똑한 학생이에요. 아니 왜냐하면은 결혼하는 사람이 뭘 양계하게.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여러분 예. 똑똑한지 좀 봅시다. 이거 박 선생 답변하지 말고. 저 몰라요. 인생이라서 이제. 인정받았어요. 여러분 부계 사회라고 했잖아요. 네. 부계 사회 있기 전에 뭐예요? 모계 사회. 모계 사회. 양계 사회. 양계 양계. 사회. 양계예요? 양계 사회 예, 다음에 양계. 모계 사회. 모계 사회는 없다. 네, 모계 사회는 없어요. 우리 위 때 가면 모계 옛날에 아니 모계는 양계도 있고 모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계 한다고 양계. 써요. 예. 근데 한국서는 너무 단순하게 네. 부계 있기 전에 모계 아닙니다. 아니구나. 아닙니다. 양계. 네, 양계입니다. 양계. 이 관계로 한국 역사에 재미있는 게가 많아요. 열곡 선생, 네. 5천 원짜리. 네. 열곡 선생. 어디서 태어났죠? 그 외가 쪽에 외가족. 오죽헌. 오죽헌. 근데 우리가 외가족이라고 안 하지. 네. 외할아버지 안 하지. 안 하죠. 예. 안 하기. 근데 엄마 쪽에 엄마 쪽에 어머니 쪽. 저 태어났고 그 집에 이름이 있어요? 오죽헌. 오죽헌. 오죽헌은 그러니까 신사임당의 집이죠. 예. 신사임당이 어디서 얻으신 집이에요? 자기 어머니로부터. 어머니. 어머니가 여주 이씨입니다. 네. 여주 이씨로부터 집을 상속을 받았어요. 대나무가 있는 집이라고. 여주 이씨가 그 집을 지었습니까? 아니요. 아니겠죠. 또. 그 할머니 네네. 강릉최 씨가 강릉채 씨. 오죽헌이 강릉에 있잖아요. 강릉최 씨는 그 집을 지었다가 자기 저 딸에게 그러니까 며느리 딸에게 주었고
또 그 며느리는 딸에게. 그의 며느리에게 신사임당에게 주었고 그렇게 이거 모계입니다. 그러네. 그런데 북에도 있고요. 네, 목에도 목에도 있고요. 있고 하겠네. 조선 초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팔고조도이라는 것은 지금도 한국에 있기를 제가 원합니다. 제가 팔고조도 학회 창립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회원이 될 수가 있는데 네. 근데 팔고조를 다 발견하면은 네. 회원이 되는 거예요. 아직 발견치 못하면은 준회원이에요. 근데 연구하는 동안에 우리 외가 우리 모편에 이렇게 연구하는 동안에 준회원이에요. 근데 다 화가 난다면은 네. 회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유튜브 아니고 페이스북에 있어요. 팔고조도 학회 찾아보세요. 팔고조도. 네, 팔고조도 학회. 팔고조도. 그러니까 한국에 새롭게 북의 사회를 벗어났고 족보는 지금 있는 족보를 보다도 이런 식의 족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또 이런 식의 족보는 소양소 다 해요. 소양소는 다 양계하니까요. 네. 한국에 옛날에 양계했다가 네. 그렇죠. 북의 사회에 빠졌다가 지금 북의 사회를 벗어나고 다시 팔고조도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팔고. 네. 예. 오케이. 또 족보는 그렇고 그 다음에는 양자. 조선 시대에 아들 없으면은 양자 드리죠. 입양하는 양자 거잖아요. 드려야죠 뭐. 또 개후자이라고 해요. 개후자. 개후자. 개후 등록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네. 예조. 그러니까 6조는 있었잖아요. 예조에는 기록한 거예요. 난 그 책을 한 1년간 공부했습니다. 규장가게 지금 보존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규장가게. 자, 그 관계로 그 개후 등록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것은 누가 아들 없어서 신청한 거요. 남편의 사촌 동생, 팔촌 동생, 십촌 동생의 아들을 입양하고 싶다. 또 예조는 허락 준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이런 책은 18권 있습니다. 조선 시대에. 근데 재미있는 게 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조선 초기는 별로 양자는 없어요. 초기에는 네. 양자 필요가 없습니다. 조선 초기는. 왜냐하면 남아산호는 아직 없습니다. 상속을 그냥 할 수 있으니까. 네. 따라. 예를 들면 아까 열곡 선생 했잖아요. 네. 열곡 선생의 엄마가 신사임당. 신사임당은 형제분은 어떻게 돼요? 네. 형제분. 형제는 신사임당의 형제가 그렇죠. 5자매입니다. 5자매요. 오자매. 아들 없어요? 남자 없어요. 오자매. 신사임당이 둘째입니다. 그분의 분재기 오자매네. 상소문서 있어요. 그 상소문서에는 재산을 아버지 어머니의 재산을 5분의 1, 5분의 1 나누는 거예요. 딱 평당에 나눴네요. 근데 신사임당이 만약 100년, 200년 후 살았으면은 못 받았죠. 이 5명 여자는 못 받고 출가 외인 네, 출가 외인. 결혼해 놓고 네. 입양할 거야. 개후자. 네, 개후자. 그래요. LG 그러니까 전자에 보면 지금 우리 회장님 되신 분이 입양해서 이렇게 됐더라고요. 네. 요새는 입양률이 15%입니다. 15%는 온 세계를 계산하면은 아들 못 낳는 사람이에요. 15%. 딸만 낳거나 저기 아기를 못 낳는 거. 그러니까 한국에는 최근에 족보를 본다면은 15%예요. 입양하는 거. 네. 없으면은 꼭 하는 거요. 네.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안 문제가 풀었었어요. 없었네. 네. 오케이. 다음은 분재기, 상속문서. 산속문서. 와. 이것은 바로 언급한 신사임당의 분재기입니다. 분재기. 두 번째는 신사임당이에요. 위에는 조금 떨어졌지만은 큰 언니, 큰언니.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입니다. 똑같이 나눠줬고 아버지 땅, 네. 어머니 땅. 어머니는 아까 말했죠. 여주 이시. 그로부터는 오축혼.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평등한 상속은 남녀 좀 똑같았어요. 네. 아들 없으면은 여자 한 거요. 네. 상속은 그렇고 또한 근데 상속 문서는 아까 양자가 올라간 거 했잖아요. 네. 여자의 상속권이 떨어졌어요. 그렇겠죠. 조선 말에 네. 17세기 말에 그 17세기 뭔 일이 그때는 있었나? 여자에게 상속을 안 주기로 했어요. 또 그들이 유교를 이용해서 유교에서는 남자는 제사를 하니까 여자에게 상속을 안 주기로 한 거예요. 또 한 곳에 여자에게 상속 안 주고 이곳에도 안 주어요. 또 아주 넓게 안 주기로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조선 초기, 중기까지는 여자는 상속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조선 말에 18세기, 19세기는 이렇게 됐어요. 네. 또한 제사. 제사는 원래 윤행으로 했었어요. 여기 한자로 했습니다. 윤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시 태어나다.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윤은 박귀 그렇죠. 차자가 네, 있잖아요. 이거 찾자. 이렇게 돌아간다는 소리. 윤회라는 말이 있죠. 윤회. 네. 윤회. 네. 윤행. 네, 이건 윤행이라는 말은 제사를 행하다. 돌아가면서. 아들, 딸, 여기 네 명은 딸, 아들, 딸, 아들 들어가면서 순서로 했어요. 아. 내년 하시고 내후년 하시고 네, 이렇게 네. 들어가면서 했었어요. 난 미국 양반으로 이거 이해가 가요. 왜냐면은 우리가 명절 때 돌아가면서 작은 아버지 집에 하다가 큰 외삼촌 집에 하다가 이렇게 고모 집에 하다가 이모 집에 하다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요. 무슨 뭐 추수감사절, 뭐 크리스마스절, 뭐 신정, 부활절 이럴 때는 가족끼리 모여요. 또 어디 들어가면서 한 거예요. 순서로.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한국에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윤행해요. 제사는. 네. 조선 후기는 제사는 마지가 하는구나. 마지막. 첫째. 첫째 아들. 남자, 첫째. 그러니까 조선 후기는 첫째 아들 하는 것이 종손 정신이 생긴 거예요. 종손. 그 전에는 종손은 별로 없었어요. 또한 큰 집. 큰 집이 지금 한국의 제사는 큰 집. 맞아요. 네. 네, 우리 큰 집 간다. 네. 네, 이거 조선 후기 정신이에요. 조선 초기는 윤행하니까. 윤행인데. 이 글은 한 집안에서 1688년에 17세기 말에 한 집안에는 지금부터 우리 결혼한 여자에게 상속물을 안 주기로 합니다. 또한 상속을 제사를 또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글로 썼습니다. 이렇게 조선 후기는 바꿨다는 거, 후계 사회로 바꾸는 거죠. 네. 뭐 계기가 있습니까, 선생님? 이거 잠깐 물어봐도 될까요? 네. 왜 왜 이렇게 된 갑자기 거예요? 왜? 17세기? 네. 이따가 이따가 이따가? 오케이. Just a moment. 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네. 또한 남아선호이라는 것은 족보에 보이죠. 네. 또 꼭 입양을 해야 된다는 것은 남아선호이라는 거. 이때부터는 남존 여비라는 거 생긴 거예요. 예. 또한 재미있는 게 결혼. 시집 간다, 장가 간다 하는 소리 있잖아요. 네. 우리 외국 사람이 언어 배울 때 한국어 남자가 난 아직 시집 못 갔습니다. 우습잖아. 네. 또 여학생이 네 아직 장가 못 갔습니다. 우습지 않아요. 근데 어휘는 안 해요. 어휘뿐만 아니라 이거 습관이에요. 이거 아주 뿌리가 깊은 습관입니다. 네. 시집 가는 거, 이나 장가 가는 거. 아까 열곡 선생 언급도 했는데 열곡 선생의 아버지가 처가 때리고 가죠. 그게 장가 가는 거잖아. 장가 갔습니다. 가는 거죠. 처가로 근데 가는 거잖아. 여러분 가끔 그 말을 할 때는 대릴사위라는 말 해요. 대리사위. 그런 말을 하지 마요. 이거 일본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절대 하면 안 돼. 절대 하면 안 된다, 이제. 저 한국말에는 장가 간다, 장가 간다. 시집 간다, 시집 간다. 또 그런 거 아주 흔해요. 여러분 본관 있잖아요. 본관. 본관. 네. 본관에 원래 살던 장소잖아요. 네. 네.
진주 강씨잖아요. 네. 진주는 안 살죠? 네. 왜? 본관은 어디요? 저는 합천입니다. 합천에 살아요? 안 삽니다. 근데 옛날에 조상들 거기 살았죠. 네, 맞아요. 왜 더 났을까? 그 집성촌. 장가 장가가 가서. 갔으니까. 장가 가서. 네. 장가 가서. 예전에는 이제 남자들이 갔죠, 많이. 남자들 많이 같이. 갔었어요. 예, 많이 갔어요. 그래서 본관하고 고향하고 다르다는 다르구나. 거. 그래서 너무 그게 궁금했는데. 이제 그 비밀이 풀렸잖아요. 궁금했어요? 장가를 갔네. 예, 왜냐면 배웠죠? 저는 광산 김씨인데 광산이 전라도인데 왜 난 경상도에 있지? 살지? 이렇게. 그거요. 바로. 장가 그거야. 갔어. 그거 유남생? 예. 몰랐죠? 예. 또 학비 안 냈었어요? 예? 학비 내야 되는 아, 예, 학비. 돈 이제 이따가 내야 예, 돼. 드릴게요. 네, 네. 지불할게요. 네. 땡땡페이로 드려. 예, 예.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어느 쪽에 집 있고 어느 쪽에 저 상속이도 좋고 이런 거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저 북의 사회를 벗어나고 자유 선택하죠. 네, 네. 맞아요. 지금은 뭐 시집 간다, 장가 간다 하는 소리가 안 하고 그러니까 북의 사회를 벗어났고 지금 자유롭게 되는 거요. 결혼하죠. 또한 시집인지 장가인지 자유 선택인데 목의 북에는 아니고 양쪽에 양계. 하는 거요. 네, 양계는 가능성 있는 거요. 목에 아니고 북에 아니고 네. 자유 선택해요. 네, 조선 초기도 선택권이 있었어요. 어느 곳에 시집 가는지 장가 가는지 좀 하는 거요. 네, 그러니까 조선 북의 사회에 있기 전에 양계 사회가 있다는 거 제가 여러 근거가 좀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은 집성촌. 양반촌이라고도 하죠. 네. 양반들 집성촌. 지금도 시골에 가면은 간판이 있어요. 누구누구의 집성촌. 집성촌이 무슨 있다 성씨, 한 뭐.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언제부터 생기냐면은 17세기 말서부터 생긴 거예요. 또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집성촌을 잘 아시면 또 우리 시청각도 집성촌을 잘 아시면은 언제부터 여러분은 거기 살았을까? 물어보면은 주로 17세기. 어느 때 16세기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질문하신 거 왜 그럴까 왜? 했죠. 네, 너무 예. 심한데.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경제상에 모든 것은 경제상의 관계가 있을 거예요.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일어났구나. 조선 초기는 땅 여유가 있었습니다. 기록상에 이 땅에 새로 집을 지었다, 새로 마을 시작했다 그런 건데, 근데 조선 후기 오면은 인구 피해서 꽉 찼어요. 그럴 때도 다른 나라에도 상속 제도를 바꾸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유교 사상을 깊이 생각해서 7년 동안 한국서는 한국식 유교 하는데 남자 중심으로 한 것은 무시했어요. 평등하게 했고요. 근데 자꾸 읽고 자꾸 공부 이 유교는 남자 하니까 그거로 옮겼습니다. 인구가 꽉 차서 어떤 것으로 해야 되는데 유교는 이것으로 가자고 하니까 이게 이렇게 옮겼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명나라가 망해서 명나라가 형님이 있었잖아요. 네. 조선 사람에게. 명나라가 망해서 누가 들어왔어? 청나라. 오랑캐. 오랑캐 만주가 정나라 들어오니까 한국의 입장에는 오랑캐보다도 우리가 순한 유교를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 동기로 이렇게 북의 사회로 다시 말하면은 중국식 다시 말하면은 사대주의 유교. 일면입니다. 네, 이거 사괴주의. 그러니까 제 보기에는 조선 시대 선기 후기라고 하는데 중기는 중요해요. 중기는 이런 거 모두 바꿨어요. 네. 그러니까 난 7개 보여줬는데 신라 때부터 17세기 말 때까지는 유교의 하나.
또 17세기 이후로 21세기 지금 때까지는 유교의 둘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유교를 이렇게 이해한다면은 저 북의 사회를 벗어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저 한국식 유교는 있었어요. 저기 저 삼국시대부터. 그때는 유교가 들어왔고 그때는 뭐 남자는 글에는 남자는 이런 거 한다 저런 거 한다 그리는데 한국은 무시했어요. 우리 여자도 같이 했다고 하니까 제사는 윤행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원래 평등해요. 남녀 관계. 물론 사회 계층도 있었지만 계층 속에 평등하게 남녀 좀 했었습니다. 근데 조선 후기 중국식 유교 다시 말하면은 북의 사회 된 거예요. 그러니까 7가지 제가 증거를 좀 보여줬습니다. 네. 문서를 정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선 전기, 중기까지 조선 후기하고 유교는 좀 다르다는 거. 다르다. 유교를 살아나기 위해서 유교 1, 한국식 유교를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해야 돼요. 네. 왜냐면은 거기서는 중요한 가르침 있어요. 난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유교합니다. 유교를 상당히 존경합니다. 예. 왜냐면은 그 가르침, 효보다도 중요한 네. 거 없어요. 또한 인위예지, 의. 의. 아주 공평하게 예 이렇게 철하고 지 배우는 거. 한국 학생은 배우잖아요. 네. 왜? 유교 사상 때문에 있죠 또. 네, 인위예지. 그러니까 나는 이걸 근거로서 다 보여줬고 지금은 한국에 선택해야 돼요. 네. 유교를 받아들이는지 순한 유교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거절하는지 좀 결정하세요. 네. 근데 결정하면은 이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조선 초기 유교 또 조선 후기의 북의 사회 유교 이거 벗어나도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우리 미국 말 하나 할게요. Don't throw the baby out with the bathwater. 목욕물 던질 때 같이 던지지. 애기도 버리지 마요. Don't throw the baby out with the bathwater. 북의 사회를 버릴 때 유교를 버리지 마요. 네. 유교를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귀중한 애기니까요. 애기는 예. 또 우리 애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원래 유교는 남아 있고 Don't change it. 중국식 유교를 벗어났고 네. 이렇게 해야 되는 Don't 거예요. change it, stay here. 예. 그래서 나는 이혼. 북의 사회하고 이혼합시다. 아, 이제 그래야 돼요, 딱 떨어지네. 이제는. 네. 예. 난 그렇게 해석합니다. 네. 이상합니다. 네. 2주간 우물박 개구리 시선으로 저희한테 지금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또 새로운 많은 정보를 주신 마크 피터슨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왜 우리는 네. 식사하는 거를 밥 먹는 거라고 했을까? 주식이 쌀이라서? 그렇죠. 오, 네. 똑똑하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밥도 먹고요, 면도 먹고요, 뭐 고기도 먹을 수가 있는데 네. 우리는 그 모든 걸 다 뭐라 그래요? 밥 먹자. 예. 밥 함께 하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밥이라고 하는 특히 쌀이라고 하는 거는 네. 일반적인 음식들을 초월하는 뭔가 좀 특별한 대접을 받았던 식재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쌀을 많이 먹었죠. 야, 저게 무슨 밥이죠? 우리 민족만큼 쌀을 많이 먹는 민족이 없었고. 네. 없죠, 그 얘기 없죠, 하더라고요. 없죠. 자, 여기서 압도적인 건 앞에 상을 보세요. 밥그릇. 국, 밥, 김치, 끝. 끝이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식탁 위에, 상 위에 압도적으로 차지하는 게 뭐였어요? 밥. 밥입니다.